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 연세대학교와 큐리의 이학부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에 참여하게 된 내용들부터 이미 앞에 이학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의 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해주셔서 우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조금 아쉽게도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통 학자라고 하면, 저도 대표이긴 하지만 학자라고 하면 논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리비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점이 좀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간에 해왔던 내용과 저희가 그래도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우선은 조금 제쳐놓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성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처음 상온 3차 초전도체를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카마라 연구소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카마라 연구소는 초전도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죠. 근데 1911년에 처음 발견하셨는데 지금 1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110년이 되어가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그냥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주된 내용은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 갑자기 상호초도체 했다고 그러느냐, 도대체 너 뿌리는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서 웬만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좀 앞에 말씀 주셨듯이 큐리의 물질교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LK99이라고 해서 논문이 갑자기 아카이브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중국과 미국 아니면 또 인도도 있죠.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면서 그 나라의 특징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의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7년에 돌아가신 저 의사님이신데, 최동식 교수님께서는 액체론을 전공하셨던 이론 물리 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액체론에 대해서 새로운 방정식도 만드셨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면서 특히 어떠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액체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의 점성이 실제로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일반론으로 이론적으로 일반화시킨 그런 분입니다. 그러시다가 원래 가게 전통에 따라서 겸임을 하셨습니다. 정음사 대표를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계셨던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가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 당시 7벌씩 9벌씩 타자기들 세 벌씩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동 타자기가 되려면 이거를 타자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할아버님은 말을 지키셨고 아버님은 글을 지켰으니 나는 어를 지키는데 다 우리가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가장 키가 되는 타자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 있죠, 여러분들도 두 벌씩 자판, 그게 실제로 외솔 타자기 자판입니다. 그래서 특허도 푸셨고 아마 첫 세종문화상을 정음사에서 탔던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에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계셨으니까
중요한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자를 편안하게 쓰려면.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써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당시로 3대 1이 같죠. 조선, 중앙, 동아, 일보에 사설이 나오는 것을 매일 아침 대학원생들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은의 개수를 다 카운팅해가지고 아침에 그거를 카운팅해서 놓습니다. 그거를 1년 반 동안 자료를 첨부해서 가장 표준적인 언어고 가장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가장 편안한 자리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 불편함이 없이 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 교수님께서 통계 연력학을 기반으로 하셨기 통계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반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개발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93년, 87년에 강의를 하시다가 우연치 않은 게 이거 추전도가 내가 다루고 있던 액체의 점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 직관적인 걸 받고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쪽에 매진하셔서 한 93년도에 이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그리고선 그것을 기반으로 발표회도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 이후로 솔직히 추전도 영역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 많은 학교 외면도 받고 그러셨었는데 이후에 2008년 정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럼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들 액체론이라도 우선 남겨야겠다 해서 일반 이론과 상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이후에 저희가 2008년에 당시 고대 현승종 총장님, 현승종 이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연구실에서 창업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최 교수님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걸 하다가 진행을 계속 하다가 연구소를 정년하시니까 이제 그 의정부센터에다가 마련해드리고 거기서 따스한 초전도 연구실, 초도체 연구실, 중국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초도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집필 활동도 하시고. 근데 한글학자 집안답게 따스한 초전도 이게 뭐냐면 따스한 데서도 초전도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하셨던 겁니다. 양이 많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계 연력학을 헨리 아이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론 분리 화학자죠. 액체를 다루는 처음 이론을 만드신 분이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학자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모델 어프로치, 액체에 대한 모델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장되게 됩니다. 이거는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키가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 사람들의 픽처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 기계화돼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다이내믹스나 아비이니셔나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게 돼서 그런 부분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면서 일반 이론을 저희 모델링이 맞다라는 일반 이론까지를 정리한 상태인데 그것의 큰 카테고리를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초전도체는 통계 연력 초전도 이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ISB 이론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이것이 원디멘전 솔리드 상태가 원디멘전 상태에서 전자가 잘 통하는 상태가 되면 일렉트론 가스가 훨씬 더 응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촌도성이 일어날 것이다. 임교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로직 하에서 진행을 해왔고 이론을 항상 저희 연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론입니다. 근데 어떤 특수한 해의 특수한 조건에서만 맞는 것은 일반 이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특수상대성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죠. 일반 상대성이 훨씬 맞는 그림이고요. 이론은 그런 쪽을 항상 향해서 가야 된다. 현상을 정확하게 귀납적으로 확인해보고 그것을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학문이 지금까지 발전한 방식이다. 저희가 그 방식, 그 생각을 바탕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차근차근 학회 발표를 해왔고요. 대한학회, 유변학회 그러다가 저희가 협업자를 많이 구하려고 저희가 이론을 했으니까 협업자를 많이 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이론 가지고
뭐 너무 국내 논문 나왔는데 이런 새로 그걸 기반으로 합성하겠다는 동지를 좀 못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92년도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실험실로 전화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발을 해보시겠다고 직접. 그래서 94년부터 세팅을 한 1년 반 정도를 하면서 제가 실험을 해왔고 96년에 처음으로 고분자에서 춘도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LK99이라고 99년에 처음 찾았다고 하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트라이 에러를 합니다. 그래서 99년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그 결정성장학회에 발표했던 그 내용입니다. 99년에 처음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값은 너무 작아서 1톤 정도 만들면 1mg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 예. 그리고 좀 아쉽게도 99년에 제가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제대를 한 다음에 제가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디 가지 말라 그래서 예, 다시 끌려가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냥 추운도 분야가 어떤지 그냥 제 느낌이랑 아니면은 근본적인 왜 이게 아직 상온추운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맹인모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눈을 다 가린 상태에서 코끼리를 만지면 만지는 사람마다 다 자기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귀를 만졌는데 코끼리는 넓적하다. 나는 발을 만졌는데 코끼리는 기둥이다. 꼬리를 만지면 얘는 호수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통계적인 통계들을 처리하고 전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융합을 해야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추운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데부터 극지온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개척하는 장비들이 다 그런 추운도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 하나하나가 다 비쌉니다. 액체 헬륨을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도 여기 거시적인 양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또 저항을 측정해 보면은 거의 저항이 구리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볼 수는 있는 거죠. 설명은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론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